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펄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에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에 비해서 내국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기사를 보면 딱 나옵니다. 지금이 기회다. 서울을 쓸어 담는다. 뭐 중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외국인들의 동향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동산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부동산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지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번 달부터 봐야겠죠. 이제 6월 27일에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이달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제 집합 건물,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샀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6월이 97명이었는데 7월은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23.7%가 6월 대비 7월이 더 증가했다는 거죠. 보통 7월이 좀 비수기거든요. 뭐 여름 휴가도 가야 되고 날씨도 덥고 한데 이게 늘어났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내국인들이 이제 샀는 비중을 보게 되면 9,950건에서 7,541건으로 25%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딱 반대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어들었는데 외국인들은 딱 그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 대출 규제가 구매 능력, 대출을 6억까지 제한했으니까 구매 능력 제한이 받고요.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 욕구도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외국인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출 안 받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대출 받아서 그렇겠네요.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다. 한국 시장 주춤할 때 한국인들이 안 살 때 우리가 사면 기회다라고 해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키워드는 그런 거예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다. 우리나라 그 내국인들과는 반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게 100건 정도니까 사실은 절대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제 현상이 이렇게 고착화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들여다봤더니 이게 좀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연은 아니고 일단 두 가지 타이밍을 측면에서 노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외국인들도 뭐 바보는 아니니까요. 다 계산하고 투자를 있습니다. 하는 요즘 거죠. 뭐 정보의 공유가 네트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시장을 아마 예의주시했을 거고요. 이미 예전부터 최근 많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지. 집도 사고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올라가더라라는 걸 이제 실제로 체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물론 외국인 큰 자본가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만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숙사 같은 데 거주하면서 본국으로 돈을 송환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사진 않았죠.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 송환하는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송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을 안 보내고 뭐 하느냐? 한국에 정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가족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집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집을 사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났고요. 아하. 집을 샀는데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다 보니까 야 한국에 집 사면 야 살기도 좋고 요즘 최저임금도 올라갔고 집값도 오르더라. 야 이거 노다지다라는 소문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뭐 중국인들이 많긴 합니다. 지금 비중 자체를 보게 되면 중국인들이 한 56% 정도. 절반 이상이네요. 절반 이상 중국인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미국, 캐나다인데 우리 정서상 또 약간 중국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이 56%라고 하면 그래 원래 뭐 돈 많은 나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국인이 56%라고 하니까 좀 더 정서적인 반감도 있는 것 같고 안 그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 2024년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10만 채 정도 됩니다. 10만 채. 10만 채 정도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비율로 따지면 0.52% 정도. 전체 주택의 0.52%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 외국인들 중에 한 60-70%가 중국인이다. 그럼 0.52% 가지고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이 왜곡이 되고 흔들리고 집값이 올라가고 최근에 집값 상승이 주범이냐
라고 본다면 0.5% 가지고 뭐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역부족인데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게 이제 강남의 아파트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또 우리 강남의 특수성 때문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외면하기에는 최근 트렌드 추세 흐름이 좀 빠르다라는 건 저는 좀 예의주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SNS에서 중국 SNS에서 뭐 풀로 땡겨갖고 초기 자금 없이도 한국 아파트 살 수 있다. 뭐 이게 조금 오버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중국은 부동산 버블을 충분히 경험을 했고 지금 이제 위축되고는 있지만 힘들죠. 네네. 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아파트를 사서 해봤죠. 시세 차익을 봤던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내가 좀 중국 내 국내가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외국으로 가보자 그러는데 가까우니까 일단 한국 뭐 아니면 다른 나라도 있는 건지 뭐 이런 통계가 뭐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국 내부 사정이 안 좋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이미 투기를 많이 했어요. 해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러니까. 경험을 했는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중국 부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부자 시장과 서민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부자들은 미국에도 투자하고 두바이도 투자하고 싱가포르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겠죠. 선진국에 투자를 하는데 서민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거든요. 멀고 멉니다. 그럼 가까운 나라로 눈을 돌리는데 이제 보게 되면 일본이 있고 대만이 있고 싱가포르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처럼 가격 탄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 안 오릅니다. 일본은 그냥 그렇죠. 임대 수익률 정도, 수익률이 한 4%, 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목적인데 한국은 한 번 오르게 되면 막 30%, 50%,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쭉쭉쭉쭉 올라가는 걸 경험하는 한마디로 상승장, 중국의 불장을 연상할 정도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 한국이 노다지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통계가 제가 보니까 지역별로 보면 이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몰리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도 핵심 지역으로 꼽고 있고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르고 네. 이런 지역이잖아요. 네네. 지금 강남구에만 594명의 외국인 집주인이 있다 이렇게 통계가 돼 있어요. 이 적다면 적지만 의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0.52%를 가지고 있고 뭐 강남에도 뭐 4명이라고 한다면 뭐 강남의 아파트가 뭐 대충 얼음 잡아도 10만 원 이상은 될 텐데 치명적이냐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강남의 특수성이 있죠. 사실 올해 그 서울 한강벨트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결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본다면 원인은 하나예요. 강남의 그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는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원벨리 있는데 예, 알죠. 원베일리가 60억, 70억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한강 뷰가 나오는 건 70억. 그렇죠. 기준점이 올라갔죠. 야, 원베일리가 70억이면 나머지는 제가 최근에 강남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는데 원베일리가 올라가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게 큰형님이기 때문에 큰형님이 먼저 달리기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동생들이 우리도 따라가야지. 송파구 움직이고 마포 성동 움직이고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움직이는데 이 강남의 외국인들이 한 600개 정도 600명 정도가 집주인들이 있다. 이게 또 추세 흐름이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한다면 강남은 아파트 한 개만 거래가 돼도 바로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죠. 특정 아파트가 신고가가 나오면 다른 지역에 번지는 파급 효과가 따라가죠. 파주나 수원에 뭐 아파트가 하나 거래가 됐다. 다른 따라가죠.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강남에 뭐가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바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또 중국 내부 사정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체제적인 위기. 사실은 잃을 게 없는 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중국 내에서도 뭐 경기가 안 좋아도 그렇겠죠. 어떤 뭐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좀 많이 가진 소위 말해서 자산가들, 부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는 시장 경제를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그치. 또 시진핑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에 미국이라든지 두바이 또 한국에 많이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강남에 고급 한 100억, 200억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만났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있고 두바이에도 집이 있는데 한국에도 하나 더 사고 싶다. 고급 주택을 해서 돈은 충분히 있다.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현장 부동산에서는 중국인 그 매수자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까지 와야 되는데 잔금을 못 칩니다. 왜 못 치느냐? 제가 이유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그 고가 많은 돈을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냈는데 잔금을 이제 들고 나와야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걸 단속에 걸리게 되면 아하. 계약 해제가 되니까 현장 부동산에서는 야, 중국인들이 사면 계약 해제가 너무 많이 되더라. 못 믿겠다라고 해서 통장을 열어봐라고 합니다. 너 진짜 돈 있는 거 맞아? 아하. 돈 없는데 괜히 뭐 계약한다라고 우리 고급 주택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고가 주택들 자금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단속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다시 돌아가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규제잖아요. 네.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랑 내국인 규제가 달라요. 대출 규제가 일단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지금 국내에서 뭐 각종 규제들 뭐 많잖아요. 이런 거 안 받잖아, 안 받는다는 사실이 그런 건데 특히 이제 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전부터 6억 원 대출한다는데 이것도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대출 한도를 안 받는다라는 표현도 맞고요. 역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안 받으니까 안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설적으로는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규제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는 원래 규제를 많이 안 하거든요. 네. 중국도 그렇고 제가 일본에도 몇 년 전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가격이 좀 저렴한 곳에 혹시 이게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투자 가치가 있나라고 해서 알아보는데 어디서 막히냐면 대출에서 막힙니다. 안 해줍니다. 대출을.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거나 어떤 시민권자 아니면 저 같은 외국인이 뭐 어떤 관광 비자를 가지고 가서 일본의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살 수는 있는데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일본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네네.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 경우인데 일본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굉장히 쉽게 저리 대출을 마음대로 해줍니다. 우리는 대출 규제도 없고 거꾸로네요.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는 이번엔 627 대책 발표 이전에도 LTV도 있었고요. 뭐 DSR, 스트레스 DSR까지 하다가 627 대책 발표되니까 6억까지 그러니까. 한도도 제한되고 6개월 내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또 팔아야 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밖에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외국인들은 뭐 중국인이면 중국, 일본인이면 일본, 미국인이면 미국 자기 나라에서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 논란. 우리는 대출을 못 받는데 쟤네들은 자기 나라에서 대출 쉽게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오네. 쟤들 왜 저렇게 쉽게 되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뭐 KB나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면 규제를 받습니다. 6억까지밖에 대출이 그렇겠죠. 안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뭐 한국에 비싼 금리를 내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 한국에서 안 받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상대적인 역차별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출 규제니까 그렇고 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세제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외국인이 다주택을 소유해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세법 체계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만. 우리는 또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마다 또 정책이 다 다르잖아요. 일본의 공시가격도 다를 거고 중국도 다르고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3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도 적용되고 종부세 중과세가 되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편 과세, 기본 세율만 적용하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일본에 한 채를 삽니다. 그럼 3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3주택이 되면 규제가 많은데 일본에서 한 개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또 중과세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내야 될 기본 세율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더 내면 되는 구조기 때문에 국가별로는 이렇게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죠. 나는 한국에서 집 두 채 가지고 있는데 하나 더 살려고 하니까 규제가 너무나 많은데 중국에서 5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집 하나 사는 거는 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또 상대적인 역차별이다. 왜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들은 여러 채를 사도 규제를 받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출도 안 나오고 규제도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임대업 하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뭐 두 채 이상 가지고 임대업을 한다 이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요즘 임대업 늘어나요? 하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전세와 월세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제 원래 올라갔는데 그렇지. 이제 월세도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저리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월세도 잘 나오네. 그리고 시세도 앞으로도 올라가네. 시세도 올라가네. 그러니까 자본이득과 그 월세 임대 수익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는 거고 세금도 별로 없네. 세금도 별로 없고 앞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서울은 아이고, 앞으로 입주 물량도 더 부족하게 되니까 예. 야 이거 월세 가격도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국에서 임대 그 월세를 받는 외국인이 10,000명 정도 됩니다. 15,000명. 꽤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게 전년 대비 비교해 보게 되면 21%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가 그래. 추세 흐름이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늘어나는 것만큼 또 이제 보증 사고들도 생기겠죠. 그렇겠죠. 우리나라 집주인들이 전세금 안 돌려줍니다. 월세야 그렇다고 치고 전세금 안 돌려주게 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바로 고발 고소 조치가 되는데.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로 출국해 도망가 버리게 버리면 되면 끝이죠. 그 역전세 생기고 무자본 갭 투자했다가 나가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 사고도 2024년 기준으로 사고를 낸 외국인들이 40명 정도 되고요. 사고는 한 52건에 사고 금액은 138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예요, 사실은. 이 제도가 이때가 없어지고 없는 게 다시 부활하고 또 보완되고 하는 건데 네. 뭐 문제가 있으면 제도 고치면 되죠. 98년에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토지 시장을 개방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때는 허가제였어요, 그 전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제로 바뀐 거예요. 신고제라는 건 이제 나 살게 그러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이 별로 그거 없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제도 고쳐야 되죠. 이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이게 98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IMF 외환 위기가 그러니까. 생깁니다.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모든 문을 다 금융시장도 개방을 풀어버렸죠. 하고 부동산 문도 다 개방을 하면서 이제 되는데 뭐 사실 언제까지 뭐 허가제해서 꽁꽁 틀어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주식 시장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뭐 우리가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데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유독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고 가격 탄력성도 높고 수급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 과잉에 공급 부족인데 아파트가 아닌 시장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또 수요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침체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외에 다른 부동산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고제 오히려 더 혜택을 주거나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지금 뭐 법안들도 나와 있는데 3년 실거주 해야 된다. 또 지자체장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살짝 규제를 하는 것도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쯤 손을 좀 봐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만 거래가 돼도 왜곡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또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니까 지금 숫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허가제 정도 소위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처럼 실제 거주하는 분들만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실거주 의무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나오는데 네. 얘기만 나왔다 들어갈까 봐 걱정이에요, 사실. 일단 뭐 법안은 지금
뭐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미분양을 사거나 다른 걸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적어도 수도권 아니면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가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차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내국인이 더 안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서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내국인들도 또 피해를 보게 되니까 역차별 논란을 좀 개선해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시장은 사실은 들어오기 놔둬야 되지만 들어와서 과열을 일으킬 만한 시장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차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 중국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중국인이 한국에 사는 거하고 또 같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한국인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해달라는 또 국가적인 협상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결국 이 문제의 최종 피해자는 이제 서민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뭐 결국은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일조를 하게 될 거고 이게 좀 더 불거지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결국은 이게 집값 상승도 그렇지만 전월세 시장에도 마찬가지. 임대업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저는 수급 불일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은 이제 수요 과잉, 공급 부족 문제인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수요 억제 정책, 규제 정책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설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받는 내국인의 차별이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려줘야 되고 수요도 분산해야 되고 외국인도 서울만 사는 게 아니라 지방의 부동산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눈치가 빨라서 이제 서울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걸 또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미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좀 막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제도 규제를 할 거는 규제하고 풀어줄 거는 풀어주고 공급을 늘릴 거는 늘려주고 지방을 살릴 건 살리고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관련해서는 준비한 질문이 이게 다인데 사실 마지막으로 서운하니까 제가 이 질문 꼭 하반기 부동산 남은 부동산 시장 전체 서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망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6.27 대책이 나오고 일단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었다는 게 뭐냐면 매수 심리, 집을 사려는 분들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야지. 그러니까 사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고요. 집을 팔려는 분들은 내가 왜 팔아야 될까? 나는 금매로 팔고 싶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거의 올수도미 상황인데 뉴스를 보게 되면 마포에 뭐 4억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떨어진 아파트를 가봤거든요. 네네. 가보니까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진 징조는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3주차 그 주간 동향 통계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6.27 대책 발표되고 이제 상승세가 계속 내려왔거든요. 가파르게 내려왔는데 7월 3주차 한 달 정도 되니까 상승률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속도가 좀 완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적응을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송파구는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0.37에서 0.43으로 오히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위축된 공포감 위축된 심리가 이제 서서히 적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정부는 이제 시간이 골든타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짧으면 추석까지, 길면 연말까지인데 저는 연말까지 시장이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답을 줘야 되는데 후속 대책이 준비하고 있다던데요? 뭐 하나 또? 그러니까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불안한 게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부족해라고 하는데 그 부족한 공급을 과연 어떤 식으로 정부는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또 공공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유부지 발굴해서 공공의 양질의 주택들 많이 공급도 해주고 또 민간 재건축 재개발도 하고 우리 제일 답답해하는 게 그겁니다. 작년에 서초에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 풀었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네요.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 잘 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태능 부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몇 년도 2028년까지 발굴해서 분양할 거야라는 구체적인 플랜만 줘도 저는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대출 규제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되고 전세 대출도 한도를 3억으로 막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좀 시간은 없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상승률이 완만해진 거지 하락한 적이 없어요.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사인이 나와야 그때부터 시작이지 상승률 완만 정도 가지고는 불안감이나 공포감 말씀하신 공포감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뭐 시속 200km 달리다가 이제 한 60km 정도 내려왔는데 차가 멈추거나 후진하지 않고 아직도 50km, 그럼요. 60km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이슈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